변비 때문에 힘주다 어지러운 적 있으시죠? 집에 있는 이것 한 스푼이 없으면 변이 장벽에 더 붙어서 더 단단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오늘은 변비를 섬유질만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는 이유를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원장님, 저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는데 왜 안 나올까요? 아침마다 사과도 먹고 고구마도 먹는데 오히려 더 막힌 것 같아요. 이런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 영상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딱딱한 변이 왜 안 내려오는지 원리를 알면 변비약 없이도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변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둘째, 변을 키워서 장이 스스로 밀어내게 만드는 조건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만 먹으면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시고 사과도 드십니다. 물론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은 물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 내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표면에 주름이 정말 많고 끈끈한 점액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점액은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변이 붙으려는 힘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름 성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장벽에 붙으려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도 섬유질을 많이 먹어도 안 내려가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드시는데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장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대장은 길이가 약 1.5m 정도 됩니다. 이 긴 통로를 변이 지나가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변의 수분입니다. 너무 말라 있으면 당연히 막힙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변의 부피입니다. 변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유질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변의 표면 윤활입니다. 변이 아무리 부드럽고 크기가 적당해도 장벽에 들러붙으면 못 내려갑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장 점막은 끈적끈적한 뮤신이라는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뮤신은 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변을 잡아두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느려지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점액과 더 단단하게 결합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유화제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간에서 담즙을 더 많이 만들어 십이지장으로 보냅니다. 이 담즙이 장 전체를 미끄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변의 표면을 코팅합니다. 기름 성분이 변의 겉면을 얇게 감싸면 장벽과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수분, 같은 섬유질을 먹어도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변비 발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요리에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샐러드에도, 빵에도, 파스타에도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식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름을 줄이고 담백하게 먹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 기름을 최대한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혈관 걱정 때문이죠. 물론 과도한 기름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좋은 기름은 오히려 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오늘 핵심은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윤활을 만드는 한 스푼입니다.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한 티스푼입니다. 그게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스푼이 장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 위에 살짝 뿌리면 됩니다. 원장님, 그냥 마시면 안 돼요? 물론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복에 기름을 바로 마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물으시는데 둘 다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이 풍부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하루 한 티스푼에서 시작해서 적응되면 2티스푼까지 늘려도 됩니다. 이 기름이 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십이지장에 기름이 감지되면 CCK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담낭을 자극해서 담즙을 짜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장 전체를 미끄럽게 만듭니다. 둘째, 기름 자체가 변의 표면을 코팅합니다. 변이 장벽을 지나갈 때 마찰 저항이 줄어듭니다. 셋째, 장 연동 운동이 자극됩니다. 기름은 장 점막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수축을 유도합니다.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변이 훨씬 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저는 변비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약을 처방하기 전에 2주 정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상당수 분들이 이것만으로도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특히 물과 섬유질은 충분히 드시는데 변비인 분들한테 효과가 큽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기름을 늘리면 담낭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도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피로 장을 깨우는 한 스푼입니다.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씨 껍질을 말린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면 30배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젤처럼 변하면서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듭니다. 변의 부피가 커지면 뭐가 좋을까요? 장벽을 자극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장은 내용물이 차면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이걸 연동운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변이 너무 작고 딱딱하면 이 반사가 약합니다. 마치 방에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센서 등이 안 켜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차전자피로 변의 부피가 커지면 장이 뭔가 많이 차 있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축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차전자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전자피 1스푼에 물 200ml 이상을 함께 마시세요. 왜 물이 중요할까요? 차전자피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물 없이 그냥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나 장에서 그대로 부풀면서 오히려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장에서 천천히 작용하면서 아침 배변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스푼에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1스푼 반, 2스푼으로 늘려도 됩니다. 차전자피를 드시면 몇 시간 후부터 변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2,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단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장 운동이 많이 느린 분들은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약물이 아니라 식물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도 의존성이 없습니다. 변비약은 오래 먹으면 장이 약에 익숙해져서 나중엔 약 없이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섬유질을 보충하는 거니까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차전자피를 먹고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세요. 그리고 장폐색이나 장협착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섬유질과 루틴을 묶는 아침 한 잔입니다. 아침은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때 적절한 자극을 주면 하루가 편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루틴은 간단합니다. 사과 반개, 삶은 양배추 한 줌, 키위 반개, 플레인 요거트 한 개를 믹서에 갈아서 마시는 겁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사과와 키위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서 젤을 만들고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양배추는 불용성 섬유질과 수분이 많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키우고 장을 자극합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을 공급합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갈면 맛도 괜찮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장 환경에 안 좋습니다. 만약 맛이 심심하면 꿀을 조금 넣거나 바나나를 추가하세요. 이 아침 한 잔을 일주일 루틴으로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장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배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시간대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기상 직후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장을 자극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침에 찬물을 마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밤사이 말라있던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양치를 하세요. 입을 헹군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고 나서 양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입안에 쌓인 세균을 물과 함께 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식사 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과일 주스 루틴을 마시세요. 사과, 양배추, 키위, 요거트 조합입니다. 이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식사 후 30분 뒤에 드셔도 됩니다. 단 배가 더부룩하신 분들은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주스를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중 한 끼 12시에서 저녁 7시 사이입니다. 이때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티스푼을 반찬에 뿌려 드세요. 나물에 뿌려도 되고 밥에 비벼도 되고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써도 됩니다. 하루에 1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저녁 식사 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입니다. 차전자피 1스푼을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저는 보통 컵에 차전자피를 넣고 물을 부은 뒤 빠르게 저어서 마시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놔두면 젤처럼 굳어서 마시기 힘듭니다. 섞자마자 바로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전자피가 장에서 제대로 부풀려면 추가 수분이 필요합니다. 자기 전 10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물 반 잔 정도를 마시고 주무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실 수 있으니 반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시간은 언제든 괜찮지만 저는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를 추천합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약간 대각선으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부가 자극받습니다. 배를 조금 내밀고 걷는 것도 좋습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차전자피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이미 강조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 없이 먹으면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식도나 장에서 그대로 부풀면서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식도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차전자피를 먹고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리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셋째, 복통이나 장폐색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 가세요. 심한 복통, 구토, 혈변이 있다면 차전자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은 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드시 의사 진료를 먼저 받으세요. 넷째, 특정 질환이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차전자피가 혈당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를 갑자기 늘리면 담낭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고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다섯째, 양을 갑자기 과하게 늘리지 마세요. 빨리 효과 보려고 차전자피를 3스푼씩 먹거나 기름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단계적으로 늘리세요. 여섯째,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걸으면 오히려 피곤하고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에서 천천히 걸으세요. 팔을 흔들 때도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걷기의 목적은 복부를 자극하는 거지 운동량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2, 3일 만에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들은 2주 정도 걸립니다. 장이 오랫동안 느리게 움직였다면 다시 정상화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병원에 오셔서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 방법들은 예방과 개선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만약 변비가 갑자기 심해졌거나 체중이 줄거나 혈변이 보인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대장암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고 대장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검사를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변비는 장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과 섬유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윤활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일 1스푼으로 미끄러짐 만들기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하루 1회에 각 1티스푼씩 반찬에 뿌려 드세요. 이게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변의 표면을 코팅해서 장벽과의 마찰을 줄입니다. 둘째, 차전자피로 밀어내는 힘 만들기입니다. 저녁에 차전자피 1스푼을 물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이게 변의 부피를 키워서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셋째, 아침 루틴으로 재발 방지입니다. 사과, 양배추, 키위, 요거트를 갈아서 아침마다 한 잔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장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은 충분한데 윤활이 없어서 못 내려갔던 변이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부피가 작아서 자극이 약했던 장이 힘차게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불규칙했던 배변 리듬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약 없이도 힘 안 주고도 아침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옵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 앞에서 섬유질만 찾지 마세요. 기름 1스푼을 꺼내서 반찬에 뿌려 보세요. 차 한 잔 마시듯이 차전자피 1스푼을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변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조건만 맞추면 70대, 80대도 매일 아침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주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아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